포하 택배기사는 모든 게 사막으로 변한 2071년의 한국에서 산소가 통제당한 뒤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변하고 그들에게 산소와 생필품을 전해주는 택배기사의 이야기입니다. 택배기사는 원래 투믹스라는 웹툰 플랫폼에서 이윤균 작가가 그리던 웹툰이었는데요. 많은 인기를 얻은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김우빈, 송승헌, 이솜 등의 배우들과 조희석 감독이 만든 드라마로 나왔죠. 이 작품의 장르는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가 멸망한 후 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작품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은 바로 한국이 사막으로 변한 뒤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독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며 생활하는 환경이나 사용하는 물건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택배기사도 이런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고 부자들은 천명그룹이 만든 세상에서 가치가 높은 공기를 독점하고 있으며 천명그룹이 만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난민들은 매일 방독면을 쓰고 다들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나 사막화가 된 마을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죠. 하지만 천명그룹의 회장이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난민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며 난민들을 억지로 배제하려고 하지만 5-8 택배기사가 소속된 조직 블랙나이트는 천명그룹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것을 경계해 주로 난민들을 도와주며 천명그룹을 뒤엎는 것을 목표로 하죠. 택배기사는 한국어로 택배기사라는 제목을 쓰지만 영어로는 5-8이 소속된 집단 이름인 블랙나이트라는 제목을 사용하는데요. 작품 속 택배기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택배기사가 아닌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보급한다든지 이 산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싸워 이기기 위해 소통을 들고 다니는 등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택배기사를 뜻하는 딜리버리 가이 단어 대신 기사를 뜻하는 나이트를 제목에 넣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 택배기사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생긴 이유는 해성 충돌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조희석 감독은 택배기사는 산소로 인해 계급이 생기고 그 계급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작품 내의 택배기사는 작품에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생필품부터 사람들이 숨쉬기 위해 꼭 필요한 산소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직업이라 현재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원에서 구입한 물건을 전달해주는 택배기사님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택배기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택배기사가 되려면 토너먼트에서 우승해서 직업을 얻는 수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난민들이 일반인이 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3명의 가족까지 일반인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 보니 토너먼트가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하죠. 작품 내 배경은 일반구역, 특별구역, 코어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일반구역에서 코어구역으로 갈수록 점점 상류층이 생활지역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난민들이 사는 난민구역은 사막화된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일반구역은 산소와 물품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지역인데 똑같이 생긴 건물과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컨셉을 잡고 연출했다고 하며 특별구역은 지하에서만 살면서 햇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우울한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어구역은 모든 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이자 그중 특히나 산소가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 없이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요. 유일하게 초록식물들이 자라있으며 여유롭거나 사회 상류층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나와있죠. 택배기사의 등장인물들의 특성은 바로 마스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차별성을 주기 위해 마스크 모양을 거주지나 직업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난민과 코어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스크, 택배기사들의 마스크가 모두 달라서 마스크의 모양만 보고도 어디 사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죠. 택배기사들은 어떤 곳에 들어갈 때마다 장갑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문을 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택배기사만의 특권입니다. 이 코드를 만든 이유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선택받은 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설정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택배기사들에게 QR코드를 주는 설정을 넣은 이유는 택배기사들이 선택받은 강한 자라는 점과 이렇게 인증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택배기사에게 많은 위협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찍어야만 장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 명부를 썼던 게 기억나기도 하네요. 인물을 가까이서 보면 다들 주근깨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화된 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설정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일부러 계속 주근깨 메이크업을 했다고 하죠. 김우빈 배우는 이 주근깨가 작은 것이지만 클로즈업 샷에 들어갈 때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반가웠다 라고 말하며 이 설정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죠. 택배기사는 조희석 감독의 첫 드라마 작품이자 넷플릭스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조희석 감독의 데뷔작인 일단 뛰어라라는 영화에서 최성환 역을 맡은 송승헌 배우는 이번 작품에서 류성 역을 맡으며 약 22년 만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거기다 과거에 연출했던 마스터라는 영화에서 나온 김우빈, 진경, 이순원이 모두 이 작품에 출연하기도 하며 김우빈 또한 조희석 감독처럼 택배기사가 넷플릭스 데뷔작이라고 하죠. 택배기사의 주연 캐릭터는 5-8, 류석, 4월, 설아이며 그 외에는 블랙나이트와 뚝딱할배, 류회장,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김우빈이 연기하는 캐릭터 5-8은 난민 출신 택배기사이며 토너먼트를 거친 택배기사들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전투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 전투력 덕분에 여러 택배를 노리는 헌터들에게서도 단 한 번도 물건을 뺏기지 않았죠. 김우빈은 신사의 품격, 합교 2013, 친구2, 상속자들에게서 모두 거친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하다 보니 전투력
전투력이 강한 5-8이라는 캐릭터에 정말 잘 맞는 캐스팅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원작 웹툰에서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4월이 아저씨 같은 택배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자 나처럼 졸라 세지면 돼 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세계관 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네요. 거기다 택배기사 일을 하지 않는 밤에는 여러 난민을 도와주는 블랙나이트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천명그룹을 어떻게 뒤엎을지 고민하기도 하죠. 택배기사 메이킹을 보면 5-8에 불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도 찾겠습니다 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는 대사는 5-8이 난민을 가장 많이 마주하는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난민들의 현 상황을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찾겠습니다 라는 대사는 활동 중인 블랙나이트에서 천명그룹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거기다 5-8은 토너먼트를 통과해 택배기사가 된 난민 출신이다 보니 난민들이 가지는 어려움들이나 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난민들을 차별하는 천명그룹을 무너뜨리는 일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5-8은 별다른 이름 없이 계속해서 5-8이라는 이름으로만 등장하며 모자에도 차 번호에도 트럭에도 모두 5-8이 새겨져 있어서 5-8 택배기사라는 자아만 등장하죠. 5-8은 택배기사들 중에서도 강하다 보니 난민들에게는 영웅처럼 여겨지는 인물이기도 하고 거기다 평등을 위해 싸우는 존재이기까지 하니 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겠네요. 5-8 캐릭터를 연기한 김우빈 배우는 5-8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잊지 않으려고 많은 생각을 하며 연기했고 이 캐릭터를 만나면 더 반가웠고 몰입하기 좋았다고 말하며 본인이 연기한 배역에 대해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5-8은 원작 웹툰에서는 대한택배라는 회사에서 일하지만 예고편에서는 CM 천명택배라고 적혀있는 택배 트럭에 타고 있는 걸로 봐선 드라마에서는 천명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송승헌이 연기하는 류성은 천명그룹의 후계자이자 차별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산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차별을 특히나 중요시하게 여기죠. 류석은 작품 내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계획과 아버지, 정부의 뜻이 다르자 아버지와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 등과 여러 대사들을 보면 본인만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본인이 생각이 맞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네요. 5-8이 많은 난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캐릭터라면 류석은 정반대로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행복하기 위해서 쓰고 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캐릭터인 것 같네요. 류석 역을 연기한 송승헌 배우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캐릭터라는 걸 집중하면서 연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류석이라는 인물은 인물의 계급을 나누고 한쪽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대의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한 것 같네요. 류석은 주로 정치와 지배에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하다 보니 5-8과 달리 사회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자주 등장하는데요. 류석의 아버지인 류 회장은 현재 천명그룹의 회장이자 작품 내 한반도의 질서를 세운 인물이라고 하며 류석과 대립하는 인물인 대통령은 천명그룹의 지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며 새로운 이주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홀로그램으로 띄어진 이 설계도가 아마 새로운 이주구역으로 보여지는데 5-8이 천명이 맞는 세상에 난민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새로운 이주구역에도 난민들이 있을 자리는 없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과연 류석과 대통령 그리고 블랙나이트가 활동하며 이 새로운 이주구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한반도 미래 이야기가 정해질 것 같네요. 류석은 더 나은 삶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본인들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5-8이 그건 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답하는 부분은 5-8이라는 인물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택배기사의 주연 중 한 명 4월은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5-8을 동경하는 난민소년입니다. 4월 역을 연기한 김유석 배우는 이 작품이 첫 넷플릭스 연기작이자 주연 역을 맡은 첫 작품이라고 해요. 4월은 택배기사가 되기 위해 택배 트럭에 올라탄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조희석 감독은 내가 썼던 4월이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본인이 의도한 캐릭터라고 말했죠. 강유석 배우는 본인이 연기한 4월 캐릭터를 표현할 때 나아가는 힘이 큰 인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4월은 원작 웹툰에서는 여자 캐릭터로 나오지만 드라마에서는 남자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죠. 원작에서는 사라진 언니를 찾기 위해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드라마 예고편 메이킹에서는 4월이 어떤 이유 때문에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원작에서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인 언니라는 존재도 없으니 이번 작품에서는 누나나 난민에서 택배기사가 되는 신분 상승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택배기사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며 작품 내에서는 4월이 택배기사가 되기 위해 5-8에게 도움을 받거나 설아와 교류하기도 하며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설아는 4월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군 정보사 소령이 직업인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이솜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라고 말한 걸 보면 다른 상황이나 배경에 휩쓸리지 않고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캐스팅이 확정된 뒤 배우에게 맞는 의상을 맞출 때 조희석 감독이 설아는 완성이 됐다 라고 느꼈을 만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준 캐릭터예요. 이솜 배우는 길복순에 이어 택배기사에도 출연하면서 올해만
벌써 2번이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출연했다고 하죠. 택배기사 포스터가 공개되자 메탈기어 시리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령 게임 개발자 코지마 히데오가 본인의 SNS에 택배기사 포스터를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코지마 히데오가 개발한 데스 스트랜딩과 택배기사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택배기사가 데스 스트랜딩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표절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데스 스트랜딩에서는 시간이 가속되는 빛 때문에 택배기사에서는 사막화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고 택배를 받아 생활하게 되는 미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택배기사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웹툰은 2016년에 연재를 시작했지만 데스 스트랜딩은 2019년에나 발매된 게임이어서 택배기사가 데스 스트랜딩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원작자인 이윤균 작가가 미래를 보고 왔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택배기사 예고편만 보고서 이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SF 영화와 드라마가 염력, 판도라 등을 거쳐오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국 SF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SF물을 만드는 도전을 하는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씩 나아지는 SF물에 대한 기대와 택배기사 등이 SF물을 흥행시킨 뒤 많은 사람들이 SF에 계속 도전해야 많은 미디어의 퀄리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도 많다고 합니다. 원작 웹툰을 재밌게 본 팬들은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원작의 1부 전체와 2부 초반까지는 세계관 설정이라든지 여러 등장인물들의 생각, 뛰어난 연출들이 모두 잘 섞인 웹툰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역이 쉽게 궁지에 몰린 뒤 주인공들에게 큰 고난이 생기는 장치도 없고 여러 인물 관계나 떡밥 횟수가 되지 않으며 빠른 완결을 내버렸기 때문에 6부작이라는 드라마치고 짧은 이야기로 구성될 택배기사의 스토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택배기사는 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상영 기간은 278분이라고 공개되어 드라마 한 편당 약 46분 분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죠. 택배기사의 음악 감독은 자니, 가리온 등의 음악에 참여한 프라이머리인데 DP, 약한 영웅 등의 여러 드라마 음악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내서 이번 음악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택배기사는 결말이 아쉬웠던 원작 웹툰, 신뢰를 잃은 KSF물이라는 디메리트를 안고 있지만 원작이 인기 웹툰이라는 점과 여러 SF 작품이 실패했지만 지옥 등의 웹툰 원작 드라마를 이미 성공시킨 적이 있는 넷플릭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시 시도한 작품인 택배기사가 흥행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택배기사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